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썸네일 보셨죠? 절대 상담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반은 농담이고요, 반은 진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직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심리상담사란 직업의 단점 6가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심리상담사란 직업의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리함인데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은 보통 PT를 받잖아요. 근데 PT를 받으면은 몸이 변하는 게 보이죠. 근육도 붙고 살도 빠지고 옷의 맵시도 약간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헬스 트레이너와 PT를 받는 회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담은 어떨까요? 마음이 변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잘 보일까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리적 변화는 개인의 주관이나 그 당시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변화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서 내가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들도 많고, 심지어 상담자들도 이번 애기 때는 내가 조금 도움이 됐었나? 하는 경우들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상담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주 가끔씩은 주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라고 하면은 아주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심리상담 그거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가끔 공감해주고? 네,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사실 심리상담은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그냥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인 수술 같은 작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정말 수련을 열심히 해서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김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직접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보람은 내담자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 내담자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상담이란 분야가 조금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지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심리상담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같은 건데요, 심리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 심리적 분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담자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직업병인데요, 방어기제라든지 대화 패턴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게 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요즘 다 포기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괜찮아, 뭘 힘내, 응?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심리상담사는 혹시 우울증 초기인가? 아니면은 연인 관계에서 요즘 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연인이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잘할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리상담사들은 불안정 애착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거를 잘 분리하는 습관이 생기지만 반대로 직업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민폐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유머로 받아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사람이 진지해져 버리니까 분위기도 갑자기 조금 찬물을 끼얹는 느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담자들과의 상담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상담, 이런 것들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서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는 되게 내담자적인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집에 오면은 쉽게 짜증을 내는 예민 보스가 되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현장이라든지 응급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노출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상담사들도 정서적 트라우마 사건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노출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만 노출이 돼도
그것을 트라우마 자극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의 깊은 감정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추악한 감정들까지도 다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겪지 않아도 될 아주 부정적인 역동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노출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상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들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1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는 동료 선생님들한테 맨날 하던 말이 나 진짜 퇴직하고 싶다 였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 정도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그 좀비가 됩니다. 터덜터덜 집에서 걸어오는 내 모습이 정말 좀비, 뭔가 시체, 그런 느낌이 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을 하시겠지만, 이제 감정의 극한을 찍는 아주 사람들의 깊은 얘기까지 듣는 상담사들은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퇴근하면 헬스장으로 갑니다. 헬스장에서 밀고 땡기고 올리고 내리면서 이제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발산을 시키고 집에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신체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상담자들이 계속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상담 준비할 때도 앉아서 하고, 상담을 할 때도 앉아서 하고, 상담을 끝내고 이제 기록을 할 때도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심하면 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려고,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심리 상담에는 정론이 없다. 심리 상담에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행동, 대상관계 등등 이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건데, 이 말은 곧 정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맞는 사람이 다르듯이 내담자마다 맞는 치료법이 모두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심리학이 그리고 상담학이 과학적인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되지만, 상담은 상담자의 성격, 가치관, 내담자 반응 등의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는 상담 치료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상담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가끔 상담자로서 허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어떠한 인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론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상실감인데요. 보통 상담자와 내담자는 강한 라포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이제 가족이나 연인한테도 말하지 못했었던 고민들을 상담자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상담실 안에서만 지속이 되고 밖으로 나가면은 끝납니다. 사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이어진 이유는 문제 해결이란 목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상담이 종결되면은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상담에서는 이중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담자와 상담자 이외의 관계는 철저하게 구분을 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을 종결할 때가 되면은 약간의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잘 살고 있겠지 하면서 보람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많은 인풋과 적은 아웃풋입니다. 심리상담사로서 이제 6번째 단점은 경제적 보수인데요. 현직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 아는 지인들은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는 것이 거의 완전 포화가 돼서 새로 센터를 개설하려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쪽까지 나가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 급여 같은 부분에서도 사람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담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야겠죠. 근데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수요는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담자의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이미 포화가 되어 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직업정보에서 조사한 2021년 심리상담가 전문가 연봉이 하위 25%가 2,545만원, 중위값이 3,108만원, 그 다음에 상위 25%가 3,262만원입니다. 상담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자격과 비용, 시간이 들지만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월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상담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유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은 정말 돈 많은 애들이 한다 라는 말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심리상담이 조금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인풋을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아웃풋은 조금 적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점들도 많은데, 직업이라 함은 결국에는 나에게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이 내담자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보람찬 직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점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직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사람 돕는 게 좋아서, 상담하는 게 좋아서 라는 이유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리상담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6가지 되려나? 하여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